워홀이 나한테 좋은 게 될지 아니면 좋지 않은 게 될지는 가서 해봐야 아는 거잖아요. 영어를 준비해서 나쁠 거는 전혀 없지만 영어를 이만큼 해야 올 수 있다 라는 수치는 객관화되어 있지 않다라는 말입니다. 폭이라는 단어는 워홀이랑 그렇게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번 영상은 워홀을 준비하시는 예비 워홀러 분들께 꼭 보여드리고 싶은 영상이에요.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 가장 많은 질문을 받았던 것들이기도 하고 또 그동안 시원하게 대답을 드리지 못했던 질문들이어서 여러분들께 오늘 속 시원하게 제 생각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질문. 도니님, 워홀 자체에 대한 주변 인식이 어떤가요? 혹은 워홀을 가고 싶은데 좀 두려워요. 그리고 내가 할 수 있을까 없을까에 대한 가능성에 대해서 저에게 여쭤보시는 분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저는 이 질문에 하고 싶은 말들이 꽤 많아요. 제가 워홀을 준비할 때만 해도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별로 듣고 싶지 않은 이야기인데도 저한테 이야기를 해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뭐 예를 들면 돈이 너 너무 급하게 워홀 떠나는 거 아니냐라던가 아니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워홀을 가도 금방 포기하고 돌아온다라던가 빨리 젊을 때 취업해야 부모한테 효도하는 거다라던가 여자는 워홀이나 유학 같은 거 가면은 별로 아직도 사회 분위기가 그렇게 좋게 보진 않아 라던가 별별 이야기를 다 들었던 것 같은데 아마 워홀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이런 이야기를 주변에서 들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를 위해서 해주는 조언과 그냥 하지 않아도 될 말을 굳이 한마디 더 얻는 거는 다르거든요. 나를 위해서 해주는 진심 어린 조언은 저는 분명히 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는 준비를 해야 되고요. 내가 해보니까 혹은 내 주변 친구가 해봤는데 이러이러한 게 좋고 이러이러한 게 조금 아쉽다더라. 그러니까 너는 이거를 조금 더 준비해서 갔으면 좋겠다 라고 말을 해주는 게 사실 맞는 표현인 거죠. 본인이 하고 와서 아 그거 내가 해봤는데 그거 별로야 너도 안 하는 게 나을걸?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보면 본인이 해보고 별로일 거를 왜 타인도 별로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지 전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같은 음식을 먹고 같은 영화를 보고 같은 여행지를 가도 저마다 느끼는 게 다 다르고 어쩌면 그 한 사람의 터닝포인트가 될 수도 있는 건데 저 한 사람의 말로 그 말을 들은 사람이 기회를 놓치고 후회하게 되면 그 말을 뱉은 사람은 과연 그 말을 책임질 수 있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하물며 앞뒤를 다 잘라먹고 그거 내 친구가 해봤는데 별로래 라던가 그거 나 아는 사람이 했는데 금방 돌아왔다던데? 그냥 어디서 주워 들은 이야기를 그냥 한 숟갈 더 얹으려고 하는 말들을 뱉는 사람들을 보면 참 건방진 사람이구나 싶더라고요, 저는. 근데 이런 말을 내뱉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만약에 본인이 딱 그걸 단정짓고 못할 거야, 별로야 라고 했는데 만약에 제가 그걸 해내요. 혹은 여러분이 그걸 해냈어요. 그러면 아마 돌아오는 답변은 오, 잘했네. 혹은 오, 대단하네. 했구나. 딱 이 정도? 본인이 뱉었던 말에 대한 그런 책임감이라던가 미안함은 전혀 없고 그냥 그런 의미 없는 축하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저 남이 하는 말에는 나도 의미 부여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내가 해보는 거랑 상대방이 해보는 거랑은 다를 거니까. 내가 했을 때 정말 별로일 수도 있고 내가 해봤는데 완전히 다를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사실 이런 말들을 많이 들어도 내가 할 수 있다는 거에 대한 믿음과 자신감이 있으면은 결국은 해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 말은 제가 워홀을 예로 들어서 그렇지 거의 인생에 일어나는 거의 모든 일들이 이 일에 대입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워홀을 가고 싶은데 고민이에요. 근데 그 고민의 원인이 주변에서 하는 말들과 나에 대한 상대의 판단으로 인해서 고민하시는 분들이라면 일단 본인이 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가시는 걸 추천을 해요. 그러면 가서 해봐야 아는 거니까 워홀이 나한테 좋은 게 될지 아니면 좋지 않은 게 될지는 가서 해봐야 아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일단 가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정말 많이 들은 말이 도니님 워홀을 가고 싶은데 영어 공부 도대체 얼마나 해야 갈 수 있을까요? 도니님 영어 공부 얼만큼 하고 워홀 가셨어요? 이 질문을 정말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많이 질문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속 시원하게 대답을 해드린 적이 없었거든요. 그게 늘 마음에 걸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영상으로 따로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워홀을 준비할 땐 누군가에게 한 번도 가지지 않았던 질문이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이 질문이 달렸을 때 왜 사람들이 나한테 영어 실력에 대해서 물어보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이 질문을 갖지 않았던 이유는 제가 영어를 너무 잘해서도 아니었고 의사소통에 문제가 안 돼서 그런 것도 아니었어요. 워킹 홀리데이를 시작할 때 워킹 홀리데이가 뭔지에 대한 정보도 사실 전혀 없었고 워킹 홀리데이 해외에서 잠깐 살아보고 싶은데 비자 받으려면 워홀이 좋지 않을까? 해서 갑자기 떠나보기도 했기 때문에 그런 고민을 할 여유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막상 가서 살아보고 여러분들이 제게 질문을 주시는 걸 보고 바로 이해가 됐어요. 왜 사람들이 나한테 영어 공부 얼만큼 하고 가야 되는지 물어보는구나 라는 거를 이해가 돼요. 사실 내 의사를 정확하게 표현하지 않으면 외국에서 피해보는 것들이 너무 많고 또 일단은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러려면 집을 구해야 되고 그러려면 잡을 구해야 되니까 이런 질문을 주시는구나 그런 것 같은데 도니님 영어 공부 얼만큼 하고 워홀 떠나셨어요? 라는 질문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드리자면 워홀 자체를 위해서 영어 공부를 따로 준비하진 않았어요. 그냥 어렸을 때부터 영어 과목을 좀 좋아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워낙 영어를 잘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제가 그분들에게 비교할 그 대상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나는 영어를 잘해 라고 말씀드리는 건 절대 아니고요. 그냥 영어 자체에 대한 저한테 두려움이나 부담감이 좀 없었던 것 같아요. 저는 다른 사람과 대화를 하면서 생각을 공유하는 걸 좋아하고 그게 단지 한국어에서 영어로 바뀌었을 뿐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아주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이 영어 공부를 아주 꾸준히 시키셨기 때문에 영어 자체가 부담이라는 것보다는 그냥 언어로 자리를 잡은 것 같아요. 사실 해외 나가서 살다 보니까 저한테 낯선 문장이 너무 많은 거예요. 나는 이렇게 배웠는데 이 사람들은 이렇게 쓰지 않고 이렇게 쓰네? 이런 문장들은 저한테 자연스럽게 익혀지도록 노력을 했어요. 그리고 그럼에도 부딪히는 언어의 장벽 같은 것들은 밤마다 유튜브를 켜고 공부를 하려고 했는데 꾸준히가 참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시도는 했으나 빛을 보지는 못한 케이스? 그런데 사실 영어를 잘해야 외국에 나가서 살지 이런 생각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생각이지만 나는 영어 못하니까 못 나가서 살아 이런 생각은 그렇게 좋지는 않은 생각인 것 같아요. 영어를 못하면 물론 일자리를 구할 때 말을 하지 않는 직업을 갖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영어를 하지 않는 것보다는 공부를 해서 오는 게 당연히 더 좋겠죠. 근데 그런 말을 하지 않는 직업을 갖게 된다 할지라도 분명히 호주에 와서 또 생활을 하다 보면 내가 기대하지 않았던 값진 것들을 얻을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한 정확한 대답을 드리자면 영어를 준비해서 나쁠 거는 전혀 없지만 영어를 이만큼 해야 올 수 있다 라는 수치는 객관화되어 있지 않다라는 말입니다. 세 번째 질문. 도니님은 워홀이 힘들 때 어떻게 하셨나요? 워홀 포기와 중단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 문장을 쓰면서도 되게 부끄럽고 민망한 말이 있어요. 제가 워홀을 경험하고 와서 보니까 워홀이라는 거는 인생의 굉장한 축소판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인생을 아직 얼마 살지 않았지만 제가 느꼈을 때는 그래요. 아무튼 왜냐면 제가 이렇게 생각한 이유가 있는데 워홀은 정말 나 혼자 되는 거잖아요. 아무도 모르는 땅덩어리에 가서 나 혼자 살아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워홀을 하다 보면 나의 몰랐던 모습이 보일 수도 있고 내가 들춰지지 않았으면
좋았을 걸 하는 모습을 보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외로운 거는 물론이고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되게 지칠 수도 있어요. 한국에서 나를 위해서 해주는 말들이 사실 고마운 거지만 크게 와닿는 위로는 되지 못했어요. 제가 겪어보지 않은 것들에 대한 공감이 어마어마하게 어려운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어쨌든 제가 이겨내야 될 문제잖아요. 그곳에서의 외로움도 내가 감당해야 될 문제고 그곳에서의 지칠 때도 내가 이 감정을 극복해야 된단 말이에요. 저는 저만의 그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법이 있는데 숨이 가쁠 때까지 뛰어요. 헬스장에서 그 런닝머신 있잖아요. 막 해가지고 숨이 여기까지 탁 차오를 때까지 뛰거든요. 그러면 좀 막혔던 게 뚫리는 느낌이 든다 해야 되나? 그래서 숨이 가쁘게 뛰면서 다른 유튜버들 분들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지금 나와 같은 입장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게 나만 유독 힘든 게 아니구나, 이게 나라서 이렇게 힘든 건 아니구나 하면서 저를 좀 위로하는 시간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 시간이 저한테 되게 위로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누군가도 나중에 힘들 때 이 영상을 돌려보시면서 쟤도 나만큼 힘들었구나, 쟤도 저기서 나만큼 외로웠구나 이러면서 이 영상이 조금 위로가 됐으면 좋겠어요 하는 바람이 있어요. 응? 좋겠어요. 워홀이랑 여행은 체감상 정말 다르거든요. 물론 워홀을 여행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저도 워홀을 떠날 때만 해도 일을 할 생각이 일단 전혀 없었고, 나는 1년 동안 먹고 놀아야지, 1년 동안 나한테 완전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지 하고 떠난 게 워홀이었어요. 근데 막상 떠나니까 이게 마음이 맘 같지가 않은 거예요. 첫째로는 부담감이 느끼죠. 근데 내가 정한 선택이니까 누구한테 티를 내는 것도 참 어려워요. 내가 워홀 간다 했는데 나 외로워, 이거를 티를 낸다는 건 사실 부끄럽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내가 정한 선택이니까 티를 내는 게 참 어렵단 말이죠. 근데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거는 지극히 정상적인 마음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는 저도 모르게 주변의 시선을 많이 의식했던 것 같아요. 제가 워홀을 떠나기 전에 워홀을 동네에서 다녀오신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구설수에 정말 많이 오르락 내리락 하시더라고요. 뭐 워홀을 포기하고 왔네 어쩌네, 거기서 일은 못하고 뭐 양털 깎는 일 했네, 막 거기 가서 뭐 하루 종일 설거지만 해서 손이 부러텄네, 영어 배우러 가서 영어 공부 하나도 못했네, 이런 말을 귀에 딱지가 없도록 들었어요. 저희 어머니께서 그때 딱 하신 말씀이, 걔가 생계를 책임지려고 돈을 벌러 간 것도 아니고 본인이 와야 되는 이유가 있었으니까 왔을 테고, 사실 간 것만으로도 얼마나 큰 용기냐라고 하시는 걸 보고 제가 되게 오히려 용기를 얻었거든요. 한 번은 아버지랑 이렇게 차를 타고 집에 들어오는데 아버지께서 힘들면 언제든지 돌아와도 괜찮다, 너는 거기 경험을 하러 가는 것 뿐이니까 큰 부담감을 가지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이 정말 힘이 많이 됐거든요. 저한테 제가 알게 모르게 부담감을 많이 가지고 있었나 봐요. 그래서 너무너무 힘이 많이 됐거든요. 나는 그저 경험을 하러 가는 것 뿐인데 저도 모르게 마음에 부담감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제 영상을 보고 계시는 많은 분들이 그러실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부모님이 제게 해주셨던 말씀을 여러분한테도 꼭 해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만약에 돌아오는 분들이 계신다 하더라도 저는 포기라는 단어는 워홀이랑 그렇게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합리적인 이유를 만들어서 포장하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어요. 틀린 말은 아니죠. 맞는 말이죠. 이유가 있으니까 돌아오는 거일 테니까. 그리고 그게 본인한테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그때 되면 또 생각을 하게 될 수도 있으니까. 근데 포기라는 거는 내가 판단했을 때 조금 더 나은 방향이기 때문에 지은 결정이고, 49대 51이 있는데 51이 한국에 돌아가는 게 좀 더 나은 방안이다, 그러면 한국에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나의 선택권인 거죠. 내가 지은 결정을 실행에 옮긴다는 건 되게 용기 있는 행동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행위를 포기라고 단정 짓는 거는 타인이 감히 판단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오늘 3가지의 답변을, 제 생각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
궁금증이 시원하게 해결이 되셨는지 안 되셨는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제가 생각하는 바를 그대로 여러분들께 말씀드렸고, 워홀을 준비하시는 분들 그리고 워홀 중에 힘드신 분들 모두 이 영상으로 조금이나마 위로를 얻으셨으면 좋겠고, 그럼 다음 영상에서 우리 만나요. 바이바이.